많은 여성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출산 그리고 수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의 연관성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유방암 발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출산과의 연관성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보통 30세 이전 첫 분만을 하게 되면 이후 발생하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30세 이후 첫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 만삭으로 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방 효과는 일부에만 해당되는데요. 유방암의 종류가 많은 만큼 해당 분야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이 있는 유방암의 발병 원인에만 해당되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이 없는 다른 형태의 유방암과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유와의 연관성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모유 수유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멈춰 유선 세포 분열의 정지를 연장시킴으로써 암 발생 과정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유를 흡입함으로써 발암 물질을 물리적으로 배출해서 암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밝혀진 일부 결과에 따르면 출산 직후에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일정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생리가 끝난 후라든지 아니면 여성들 폐경 겪잖아요. 폐경이 끝나고 난 후에는 사실 이런 유방암 발생 확률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유방암 발생과 분명히 연관이 있지만 폐경이 된다고 유방암에 안 걸리지는 않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연령대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는 주로 폐경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서구화가 되면서 유방암 발생 연령 분포가 서양과 같이 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 빈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발병 원인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유방암은 음주와 비만에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폐경 전후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 유방암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어떤 알코올이든 10g 이상 섭취 시 약 10% 유방암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코올 10g이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양인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알코올 10g은 보통 소주 한 잔, 맥주 300cc 정도로 유방암을 예방하겠다고 한다면 금주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만 같은 경우는 폐경 후 여성에게 유방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가진단법 있으면 좀 팁을 주시죠. 대개 유방의 자가진단은 생리 종료 이후 3에서 5일이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유방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가 있는지 거울을 보며 관찰해야 하고요.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양쪽 유방을 관찰하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양쪽 유방을 또 관찰합니다. 또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하는 촉진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주로 검진하는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멍울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유방 조진 주변을 검진합니다. 가능하다면 쇄골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때 덩어리나 머물이 만져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크기는 어떻습니까? 뭐 쉽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동전 크기로 좀 비유를 한다면 얼마짜리 생각을 하면 될까요? 다양한 크기일 수 있겠는데요. 네. 만져지려면 약 한 10원짜리 동전보다 좀 커야 어느 정도 촉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보다는 커야 이제 만져진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러면 이런 검진을 매달 어느 정도 주기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까? 매달 한 번 정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한 번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유방암 조기 발견에는 정기 검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 이렇게 유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촉진하고 스스로 검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멍울 외에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증상으로 암 조직이 주위 조직을 잡아 끌어당겨 피부 또는 유두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유방암은 피부 림프 조직의 폐쇄로 피부 부종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피부가 오렌지 껍질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되어 겨드랑이에서 멍울이 만져지기도 하고 유방에 심하게 진행되면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있거나 열감을 수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덩어리는 만져질 수 있는 건데 통증에 열감,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이상 증상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바로 전문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자가검진 때 유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유두에 피가 나는 경우, 평소 유방이 대칭이었으나 대칭이 깨진 경우 유방 전문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유방암 치료하면 유방 절제술이 좀 떠오르는데요. 대부분은 수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이외에도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등 여러 종류의 치료가 보조 치료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은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과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크기, 개수 또는 침범 범위에 따라서 보존하냐, 완전 절제하느냐가 결정되고요. 또 가슴이 큰 여성의 경우에는 혹이 크더라도 유방 보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사실은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재발도 가능한 건데 수술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중 발생률은 1이지만 다른 암보다 재발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의 병기가 높아질수록 재발 확률은 높아지므로 꾸준한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재발만큼이나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 남게 되는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 후 생기는 흉터, 이걸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유방암 수술은 사실 필연적으로 흉터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환자분들에게 심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 클리닉을 개소해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고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들로는 레이저 요법, 주사 요법, 보톡스 요법 등으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고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사실 유방암 걸리지 않게 예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좀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도 좀 나눠주시죠. 네, 사실 유방암에 특화된 예방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유방암에 대한 예방 및 관리의 초점은 위험 요인을 피하면서 본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에 초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5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비만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금주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